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달빛이 가득한 봄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과부 수키는 혼자 방 안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렇게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왔구나. 수키는 26의 나이에 과부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 몸이 어찌 이리 달아오르는지. 수키는 호치부를 걷어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살결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드리웠지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과부의 긴 밤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또 저 바깥 창반이 지나가는구나. 담 너머로 커다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키는 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지요.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황소 같은 머슴 만복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바보 만복이라 불렀는데 키가 7척이 넘고 덩치는 황소만 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항상 웃기만 하는 바보 같은 사내였기 때문이지요. 산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니 내가 무슨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수키는 얼굴을 붉히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쿵! 아이고, 누구요? 수키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커다란 덩치의 사내가 담장 밑에 쓰러져 있었지요. 바로 만복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만복이 아니냐? 저 바보가 또 담을 넘다 떨어진 것인가? 수키는 망설이다가 미닫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만복은 황소 같은 덩치를 웅크리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만복아, 괜찮으냐? 어디 다쳤느냐? 아이고 다리가. 만복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키가 자세히 보니 그의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지요. 이런, 다리가 부러진 것 같구나. 어서 방으로 들어와야겠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마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라느냐? 이대로 두면 내 다리가 더 망가질 것이다. 자, 어서. 수키는 용기를 내어 만복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만복은 자신의 거대한 체구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조금 힘을 써서 일어나 보렴. 내가 부축할 테니. 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키의 치마자락이 그의 손에 걸렸고 그만 둘의 몸이 가까워졌지요. 아이고. 수키는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만복의 큰 덩치가 그녀 위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키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렇게 둘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키는 놀라 눈을 떴지만 예상과 달리 아프지 않았지요. 만복이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수키의 등을 받쳐 충격을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만복의 얼굴이 수키의 얼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수키의 뺨을 간지렸지요. 마님 괜찮으신가요? 그래. 난 괜찮다. 너는? 아프지만 괜찮아요. 순간 수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복의 바지 위로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허벅지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건. 수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만복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아파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이대로 있다가는 밤이슬에 몸살이 들 것이다. 여기 앉으렴. 내가 다리를 좀 봐야겠다. 수키는 만복을 방바닥에 앉히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렸습니다. 발목 부근이 심하게 부어 있었지요. 다행히 부러진 것 같진 않구나. 접질린 것 같다. 네. 만복은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약재인데 이걸로 찜질을 해주마. 그러지 않으셔도.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약간의 의술은 배웠단다. 수키는 약재를 물에 풀어 천에 적신 뒤 만복의 발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만복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떨었지요.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거라. 내일 아침에 다리 상태를 다시 보자. 아닙니다요 마님. 과부집에 남정네가 묵는다면 금세 이상한 소문이 날 것입니다요. 괜찮다.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지금 너를 내보낼 수도 없지 않느냐? 만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키는 이불을 내어주고 방을 나섰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몸이 왜 이러는 것인가? 수키는 건너방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의 커다란 덩치와 순박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단단한 감촉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밤은 깊어갔고 이른 새벽에 스키는 마당에서 물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만복이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지요. 만보가 벌써 일어났느냐? 네, 해가 곧 뜰 것 같아서요. 만복은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스키는 그에게 다가갔지요. 다리는 좀 어떠냐?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만복이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그의 순박한 웃음에 스키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지요. 만보가, 네, 너는 왜 항상 우리 담장을 지나다니느냐? 만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마님께서 너무나 예뻐서 저도 모르게. 수기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만복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지요. 바보 같은 녀석.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가 맞지? 과부 수키네 집? 맞다네. 얼른 문을 두드려 보게. 수키는 깜짝 놀라 급히 만복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어서 뒷문으로 나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여기서 보면 큰일 난다. 네. 만복은 절뚝거리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수키가 그의 팔을 잡았지요. 오늘 밤에 다시 와주겠느냐? 다리 약을 한 번 더 발라줘야 할 것 같구나.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수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꼭 올게요. 만복이 뒷문을 통해 사라지자마자 수키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누구십니까? 마을 이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을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을회의라고요? 네, 큰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하인이 떠나자 수키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복잡했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람. 저 바보 만보기를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생겼습니다. 가막산 도적대가 우리 마을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소.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가막산 도적대라니 100명이 넘는다는 그 도적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밤 인근 마을이 습격을 당했고 다음은 우리 마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지요. 마을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마을엔 장정이 멸없습니다. 도적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지요.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럼 관아의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전가를 보냈지만 관군이 도착하려면 사흘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도적대가 들이닥칠 테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수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만복의 크고 강인한 모습이 떠올랐지요. 어르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키에게 쏠렸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우리 마을에 바보 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힘이 무척 세고 덩치도 큽니다. 도적들이 그를 보면 겁을 먹지 않을까요?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보 만복이라 하지만 그는 머리가 온전치 못하여 싸움에는. 하지만 그의 힘만큼은 10사람 몫은 할 것입니다. 그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기만 해도 도적들이 생각을 달리할지 모릅니다. 일리가 있소이다. 하지만 만복이가 과연 우리 부탁을 들어줄지 모르겠소.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수키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수기 씨가 만복이를 설득해 주시오. 우리는 그동안 마을 방비를 준비하겠소. 회의가 끝나고 수키는 급히 만복이 일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지요. 농장에 도착하자 만복은 혼자서 무거운 곡식 자루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크고 강인한 모습에 수키는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만복은 수키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곡식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여기는 웬일로? 만보가, 마을이 위험하단다. 내 도움이 필요해. 수키는 만복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적대가 마을을 노리고 있으며 만복의 힘이 마을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제가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힘이라면 충분해. 내가 마을 입구에 서 있기만 해도 도적들은 겁을 먹고 물러설 거야.
하지만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저 황소처럼 힘만 세지. 수키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만복은 몸을 떨었지요. 만보가 부탁이야. 우리 마을을 구해줘. 내가 내게 답례를 하마. 답네요? 수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복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오기로 한 대로 내 집으로 오너라. 그때 내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마. 만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키를 바라보았지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덩치라면 도적대들도 함부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도적대에 대비하여 만복을 마을 입구에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수키만은 그를 믿었지요. 만보가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수키는 자신의 팔찌를 만복의 손목에 채워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멀리서 도적대의 횃불이 보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도적들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만복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보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마을을 구하면 수키는 만복의 귓가에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고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적 두목이 만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해! 겁이 나서 장정 하나만 내세웠나 보군! 비켜라! 안 그러면 마을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공격하라! 도적 두목의 명령에 도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만복이 밭에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려 도적들을 향해 던졌지요. 이게 무슨! 저놈은 괴물이다! 도적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계속해서 바위를 던졌고 도적대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만복이가 해냈다. 도적들이 도망간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바보 만복이라 불리던 그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만복의 눈은 오직 수키만을 찾고 있었고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의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밤늦도록 만복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복은 이장의 옆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만보가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구나. 어찌 그리 큰 바위를 들 수 있었느냐? 그냥 들 수 있었어요. 만복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수키를 찾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키는 잔치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만복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수기의 집을 향해 걸어갔는데 수기의 집 앞에 도착한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오늘 밤 내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마. 수기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만복이에요. 문이 살짝 열리고 수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고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요. 들어오렴. 만보가. 만복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대로 와주었구나. 네. 이제 내 약속을 지킬 차례구나. 수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만복에게 다가갔지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잖니. 그녀는 천천히 만복에게 다가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지요. 마님, 내 일이 서툴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요. 사내란 모두 그런 법. 마음이 진실하면 몸도 따르는 법이니라.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살랑거리더니 이내 꺼져버렸고 밤의 어둠 속에 두 사람의 숨결만이 가득했지요. 아이고매, 산속 장정은 그 기운도 산과 같다고 하더니 너가 그렇구나. 미안합니다요. 제가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괜찮다. 이것이 바로 사내의 힘이니라. 두 사람은 그렇게 첫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수키의 과부 계십니까? 저런, 이장님이신가 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일어나야겠구나. 수키가 서둘러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마님이요? 어느 마님 말씀이신가요? 고을원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어제 만복이가 도적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보시겠다고 오셨답니다. 수키와 만복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이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마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어서 만복이를 깨워주시오.
그게 바로 그 순간 만복이 문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만복이? 이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의 방에서 만복이 나온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수키가 당황의 말을 더듬었지만 이장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설명할 시간이 없소. 어서 마님 앞에 나가야 하오. 만복이 빨리 몸을 단정히 하고 오시게. 이장은 황급히 만복을 데리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고 수키는 뒤에 남아 한숨을 내쉬었지요. 잠시 뒤 마을 광장에는 이미 화려한 가마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님, 이쪽입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바로 도적대를 물리친 만복이라 하는 자입니다. 하인이 마님에게 만복을 가리켰습니다. 만복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지요. 과연 키가 장정불은 되겠구나. 힘도 장사라 하던데. 마님이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예, 마님. 이자가 어제 혼자서 바위를 들어 도적 100여 명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하냐? 어디 한번 보여다오. 마님의 말에 이장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위를 들어 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려. 이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허리를 굽혀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근육이 팽창하며 바위가 천천히 땅에서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호라. 과연 소문대로의 괴력이로구나. 그대의 이름이 만복이라 하더냐? 예, 그렇습니다, 마님. 내 들으니 그대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 예,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만복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힘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네.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는가? 잠시 뒤 마님의 가마가 마을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복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만보가 마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지? 그저 제 힘에 관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곧장 수키에게로 돌아갔지요. 숙희 과부님, 마님께서 저를 원님 댁으로 부르셨어요. 뭐라고? 무슨 일로? 마님 아드님이 병이 있는데 내 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수키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흘 후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기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만보가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오겠습니다요. 그리고 만복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지요. 이건 어제 도적대를 물리친 공으로 이장님이 주신 겁니다. 마님께 주고 싶어요. 이게 뭐지? 저는 수키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저의 아내가 되어줄래요? 수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품에 안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론이지. 내가 내 아내가 될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행복과 불안이 교차했지요. 사흘 후 만복은 원님 댁으로 떠났습니다. 수키는 마을 어귀까지 그를 배웅했지요. 꼭 돌아와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곧 돌아올게요.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걸음으로 원님 댁을 향해 떠났지요. 원님 댁에 도착한 만복은 곧장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왔구나. 만복이. 나를 따라오렴. 마님은 만복을 안채 깊숙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지요. 이쪽은 내 아들 도윤이라네.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걷지를 못하고 있다오. 만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한다네. 그대의 그 엄청난 힘이 도윤이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불렀다네. 만복은 이해가 안 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힘을 어떻게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마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신비한 약초가 있다네. 그 약초는 사람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오. 하지만 그 약초는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 아무도 가져오지 못했다오. 백두산이요? 그렇다네. 그대의 괴력이라면 그 약초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소. 도윤이가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내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내리리다. 만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백두산은 매우 멀고 위험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수키와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그녀와 함께 살고 싶었지요. 해보겠습니다, 마님. 그 약초를 꼭 가져오겠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만복은 열흘을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지요. 그의 괴력 덕분에 바위는 옮기고 강은 건너뛰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마님이 말한 대로 천지 가장자리에서 푸른빛을 내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절벽에서 간신히 약초를 채취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정신을 잃은 만복이 눈을 떴을 때 그는 한 오두막에서 백발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계곡에 떨어진 것을 내가 주워왔지. 만복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노인은 그가 찾은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천년영초라는 귀한 약초다. 사람의 생명력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너의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초를 원님 댁에 가져다 주면 자신의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제 힘을 잃으면 수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만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청년, 내 마음이 순수하구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방법이요? 그래. 이 약초의 효능을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초를 그대로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초의 연기만 나누는 것이지. 연기만 나눈다면 제 힘을 모두 잃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다. 내 힘의 일부만 나누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약을 만들어야 한다. 노인은 만복에게 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의 잎으로 차를 우려내고 그 차에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리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하면 내 힘의 일부만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 약을 마시는 이의 마음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복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노인의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 원님 댁으로 향했지요. 일주일 후 만복은 원님 댁에 도착해 약초를 전달했습니다. 마님은 기뻐하며 그를 도윤의 방으로 안내했지요. 만복은 노인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차로 우려내고 몰래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도윤이 약을 마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제 다리가 움직여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처음으로 걸음을 내딛었고 마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보가, 내가 우리 가문의 은인이구나. 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만복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아니다. 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 만보가, 원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원님을 만났습니다. 만복이라 하느냐? 예, 원님. 내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로구나. 내 덕분에 도윤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별 말씀을요, 원님.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연인 수키와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연인이 있다고? 누구인가? 마을의 과부 수키라는 여인입니다. 곧 제 아내가 될 사람이지요. 원님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과부와 혼인하려 하다니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듯하구나. 하지만 원님, 저는 수키만을 사랑합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리 결정했다면 내 축복을 보내마.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원님은 하인을 불러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양반 신분을 내리는 교지이다. 이제부터 너는 양반의 신분이니 더 이상 머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또한 이것은 너의 고향 근처 땅 문서이다. 내가 내게 상으로 내리는 것이니 수키와 함께 그곳에서 살도록 하거라. 만복은 감격에 겨워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수키에게 줄 혼수품이다. 내 마음이니 사양 말고 받아가거라. 커다란 상자가 만복 앞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보석과 은자들이 가득했지요.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다니. 내가 우리 가문에 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거라. 만복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원님 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차에 상과 물건들을 싣고 마을로 향했지요.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키야,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수키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얼마 후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오는 게 만복이 아니냐? 아니, 저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오다니.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수키의 집으로 곧장 향했지요. 수키 씨, 나 돌아왔어요. 만복이 수키의 집 앞에서 외쳤지만 이상하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수키 마님. 인기척이 없자 만복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수키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만복이? 내가 돌아왔구나. 수키는 말이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키는 읍내 대감 댁으로 갔다. 내가 돌아오지 않자 대감의 아들이 수키를 데려가 첩으로 삼으려 했지. 뭐라고요?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을 것 같은 마음을 추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일주일 전쯤이었지. 대감 아들이 마을에 와서 수키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다더구나. 수키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하지만 어떻게 된 거죠? 대감 아들이 마을 전체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단다. 농사 짓는 땅에 물을 대지 못하게 하고 세금을 올리겠다며 위협하더구나. 결국 수키는 마을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했지. 만복은 즉시 읍내 서쪽 언덕 위 대감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 댁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니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수키를 만나러 왔소. 내 이름은 만복이오. 하인은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사는 분 중에 수키라는 분은 없소. 어서 돌아가시오. 거짓말 마시오. 수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만복의 목소리가 커지자 하인들이 몇 명 더 모여들었습니다. 이봐!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가시오. 수키를 만나기 전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오. 하인들이 만복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커다란 체구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지요. 만복은 하인들을 쉽게 밀쳐내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키야, 내가 왔어. 만복의 외침에 수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지요. 만복아, 넌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약속했잖아요. 꼭 돌아온다고. 어서 나와요. 그때 대감의 아들이 나타나 수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넌 누구냐? 감히 내 집에 소란을 피우다니. 수키를 돌려주시오. 그녀는 내 약혼녀요. 그때 대감의 아들이 수키를 거칠게 끌어당겼지요. 이제 들어가자. 이 하인 놈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수키는 하인의 여인이 아니오. 내가 바로 원님께서 양반 신분을 내려주신 만복이오. 만복은 원님이 내려준 교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살폈지요. 내가 바로 원님의 아들 도윤도령을 치료한 사람이오. 원님께서 그 은혜로 나에게 양반 신분과 땅을 하사하셨소. 대감의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확인한 후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정말 그 소문의 장사였구나. 좋다. 내가 물러서겠다. 원님의 은인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그는 수키의 팔을 놓았고 그녀는 즉시 만복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 동생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내가 도윤도령을 고쳤다면 내 동생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만복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소.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요.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함께 가보자. 만복과 수키는 대감의 아들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여동생 연이다. 3살 때부터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녀의 맥을 짚어보고 몸 상태를 살폈지요.
이 아이는 피가 부족해 보이는군요. 내가 가진 약초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복은 주머니에서 남은 약초를 꺼내 차를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렸지요. 이전보다 더 많은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약을 마시게 하세요. 며칠 내로 차도가 있을 겁니다. 소녀는 약을 마셨고 놀랍게도 즉시 그녀의 볼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소녀는 놀란 눈으로 말했고 대감의 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이여.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의 은인이구나. 내가 어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요.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럼 이제 마음 편히 가거라. 앞으로 우리 두 가문이 좋은 관계로 지내길 바란다. 만복과 수키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마차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드디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요, 수케 마님.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만복은 수키에게 양반 신분을 얻게 된 이야기와 원님이 내려준 땅과 재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키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꿈만 같아.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수키가 만복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만보가 내가 좀 달라 보인다. 전보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도 작아진 것 같아. 만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약초의 효과로 자신의 힘 일부를 잃었지만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지요. 아마도 긴 여정 때문일 겁니다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만복은 자신의 힘이 전보다 확실히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거대한 바위를 들지는 못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백발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답니다. 수케 마님,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약초를 나눠주면서 내 힘의 일부도 함께 주었거든요. 만보가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수키는 만복의 팔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차는 마을을 향해 달렸고 두 사람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서는 만복과 수키의 혼례식이 열렸고 두 사람은 원님이 하사한 땅에 새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머슴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약초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수키는 만복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여보, 오늘도 수고가 많았어요. 수케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수키는 만복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여보, 우리에게 곧 아기가 생길 거예요. 정말요, 부인? 만복은 기쁨에 겨워 수키를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 올리기에는 충분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만복과 수키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만복의 괴력은 약해졌지만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힘을 이어받아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의 아들 도윤이 만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고 곧 과거에 응시할 예정이었지요. 만복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도윤 도령,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요.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면 꼭 형님께 은혜를 갚으러 오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충분히 보답받았소. 당신 아버님께서 나에게 새 삶을 주셨으니. 그런데 만복 형님,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형님이 주신 약, 정말로 형님의 힘을 나눠주신 것입니까?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소. 내가 당신에게 힘을 나눠준 만큼 다른 방식으로 더 큰 힘을 얻었으니까요. 다른 방식의 힘이라니요? 바로 사랑이요. 수키와의 사랑, 우리 아이들과의 사랑,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정.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도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만복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키가 그의 곁에 앉았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기피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생각하고 있었어. 참 신기한 일이었죠. 당신이 처음 우리 담장을 넘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만복은 웃으며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그때부터 알았어.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저도요. 비록 처음엔 당신이 바보인 줄만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어요. 유습을 능지인지심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손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힘은 괴력이 아닌 사랑과 나눔에서 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이 가진 작은 힘이라도 나누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